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영성의 통로, 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4번째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우리의 뇌를 어떻게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 한 3강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중한 나의 뇌는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첫 번째는 치매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2번째 강의는 뇌졸중을 말씀을 드렸고, 3번째는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몸풀기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적 지식을 이제 보시는 건데, 역사상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무두셀라죠. 무두셀라는 무려 969세에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아이고, 예, 이런 말씀 많이 나오시죠. 자, 근데 잠자리의 영어 단어 혹시 아십니까? 잠자리 말고 잠자리. 자, 한번 볼게요. 드래곤플라이입니다. 드래곤이라는 게 용이잖아요. 잠자리 화석을 우리가 봤을 때 엄청나게 큰 이 잠자리 화석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정말 어느 순간에는 이 잠자리도 엄청나게 컸었다. 무두셀라가 살던 그 당시에는 거의 뭐 600살, 700살, 800살 살던 우리가 왜 이제 100년 정도도 잘 못 사느냐. 그건 바로 노아가 처음 발견한 산의 이름은 아랏라산이죠. 아랏라산이라고 하는데, 아랏라산의 이 정상에 보면 이 노아의 방주가 엎어져 있는 그런 걸 저희 산 정상에서 발견을 할 수 있어서 노아가 있었던 홍수는 결과적으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과학자들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의 궁창이 무너지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지구가 물로 멸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물로 멸망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하늘에서 오는 많은 자외선을 막아주던, 유해한 자외선을 막아주던 그러한 궁창이 무너져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수명이 확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역사적 성경적 인물들이 굉장히 오래 못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국 이런 뇌 건강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뇌가 중요한 이유. 사람한테서, 다른 동물한테서 없는 우리 사람한테서만이 가장 튼튼한 뇌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런 새, 개구리, 고양이 이런 것들은 뇌가 굉장히 적지만 우리 뇌만 바로 이 머리 딱딱한 뼈 안에 바로 뇌가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공룡도 굉장히 몸이 컸지만 결국은 멸종을 하게 됐는데, 생존과 멸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발달한 뇌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중당 뇌의 무게를 봤더니 인간은 40분의 1, 그리고 원숭이는 100분의 1인데 공룡은 무려 2만 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두뇌로는 환경이 변했을 때 우리 사람은 이걸 이겨낼 수 있었지만 공룡이나 다른 멸종동물들은 제대로 대처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멸종하고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게 모두 궁창 이후의 사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뇌는 1250에서 1350g, 소고기 3근에 해당되는 그러한 뇌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뇌가 컸고, 비스마르크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재상은 2kg이 넘는 뇌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뇌는 가장 중요한 게 많이 산소를 먹고 전체 산소의 20%가 뇌가 흡수를 하고 영양성분의 이러한 칼로리도 하루에 4분의 1을 뇌가 먹는 정도로 뇌는 우리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은 지성, 감성, 영성
그다음에 숨 쉬고 잠자고 뛰고 놀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뇌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뇌를 지킬 수 있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뇌졸중이 오게 돼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이 올 수가 있고 보면 이러한 뇌혈관이 터지면 뇌가 아름다웠던 뇌의 일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천적인 그러한 그런 이 장애를 갖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또 뇌가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를 보호해주던 궁창은 이미 사라지고 우리의 뇌는 빠르게 노화가 겪게 돼서 결과적으로 건강한 인지 기능을 하는 기억력, 계산 능력, 시공간 능력, 성격, 그다음에 적응력 이런 게 사라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돼서 치매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치매의 초기 증상이 기억력 장애, 이러한 것들이 점점 퍼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뇌를 그러면 우리의 뇌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건 이미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뇌를 건강하게 지키겠느냐. 고칠 수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령, 그다음에 남자, 여자보다 남자가 더 취약해요. 사실은. 유전자가 XY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쁜 X를 가지게 있을 때는 이걸 다르게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조금 더 약하고요, 여자보다. 그다음에 가족력이 있을 때. 이런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고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뇌를 확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되고 피를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만들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게 돼서 바람, 제1종 발암 물질이 뿐만 아니라 뇌경색, 뇌출혈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담배를 끊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 사실 안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보시면 알코올은 뇌세포를 파괴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비타민 결핍증, 그다음에 술 드시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2차적 뇌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술은 드시면 안 되는 게 맞고요. 세 번째는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그다음에 채소류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매일 30분 이상 충분히 운동을 하는데 이 30분에서 이렇게 젊은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운동을 하셔야 되냐 하면 150분 정도는 빠른 걸음으로 걸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정도까지는 난 걷지 않았어요라고 하면 서서히 늘려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만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60살까지는 비만을 해결하셔야지 60세 이후에서 급격한 체중 감량을 하시게 되면 뇌졸중 또 치매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체중 관리는 60세 이전에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 하면 비만은 당뇨병, 심장병, 고지혈증, 고혈압, 뇌졸중, 그다음에 뭐 심근경색, 관절염, 무호흡증 이런 걸 다 일으킬 수 있어서 우리가 중년기 비만을 꼭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다 날씬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약보다는 운동이 중요하고요. 하루에 제가 1시간 정도 걷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에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점차적으로 운동은 늘리고 되도록이면 날씨가 좋을 때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이로운 점은 운동하는 동안에는 뇌혈류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뇌에 혈류가 많이 가게 되고요. 뇌의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많이 일으킨대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어디에 중요한가 하면 또 항노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 빛을 보고 운동을 하시게 되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을 도와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멜라토닌이 항치매, 항뇌졸중, 항노화 효과가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면역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정 체중인데요. 나이가 55세 미만이면 체중에서 한 100 정도 빼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키에서 100 정도 빼시면 적정 체중이고 65세 이상에서는 한 90 정도 빼시면 됩니다. 너무
너무 마르시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5세에서는 너무 저체중은 치매와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적정 체중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시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을 하시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를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으면 반드시 적절하게 치료를 하셔야 되지. 제가 이제 말씀을 물어보면 혈압약을 처방해 드리면 혈압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대요 하고 안 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혈압은 나중에 혈압이 조절이 되면 혈압약을 줄여서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평생 드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초기에 혈압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혈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나이에 따라 다른데 일반 성인은 한 위의 혈압, 아래 혈압이 나오잖아요. 위에 최고 혈압은 수축기 혈압, 아래 혈압은 확장기 혈압이라고 하는데 이 최저혈압이 90, 그다음에 노인, 65세 이상의 노인은 160에 95 이상이면 반드시 약을 드셔야 되는데 정상 혈압은 언제 130에 80까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위의 혈압보다 아래 혈압이 더 중요합니다. 아래 혈압이 동맥경화의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아래 혈압이 나는 혈압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보면 120에 100이에요. 이 환자는 치료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요? 해야 됩니다. 아래 혈압이 100 이상이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동맥경화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혈압을 양쪽으로 보통 저희가 재거든요. 그래서 양쪽 혈압의 차이도 확인해야 되고 필요시에는 약도 복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절한 혈당 조절. 우리가 공복시 혈당과 밥을 먹고 2시간 있다가 혈당을 재는데요. 적극적 치료를 하셔야 되는 수치가 따로 있습니다. 평상 이제 아주 약간 경계성이면 저희가 약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체중 관리나 운동을 통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면 적극적 치료를 해야 되는 건 공복시 혈당이 115, 그다음에 식후 2시간 혈당이 140 이상일 때. 그럴 때 적극적 치료를 하는데 당뇨 합병증이 있을 때는 저희가 140에 200까지도 두고 봅니다. 왜냐하면 혈당을 오랫동안 고혈당으로 되신 분들을 갑자기 정상 혈당으로 낮추게 되면 환자는 오히려 저혈당으로 느끼시기 때문에 오히려 2차적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서 모든 치료는 단계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 혈당 수치가 얼마인지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지혈증. 고지혈증은 다른 말로 콜레스테롤 혈증, 고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한국말로는 고지혈증인데요. 200 이상일 때는 저희가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시면 고지혈증 수치가 2가지를 보게 돼 있는데 그것 통해 가지고 꼭 선생님이랑 상담하신 후에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면 약으로 일단은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식사 조절하면서 나중에 약을 끊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뇌 건강을 위한 식생활 수칙은 과식을 피하고 체중을 적정하게 유지를 하고 저지방 식사를 하는데 보면 가공식품을 드시면 안 되고요.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몇 번? 2번 이상.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같은 DHA, 그다음에 EPA라는 건강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올리브유. 예를 들어서 우리 식용유보다는 올리브유 같은 거 생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고요. 매일 채소, 과일, 차 등을 즐기시는데 이 차는 아침에 드셔야지 밤에 드시면 안 됩니다. 잠이 안 오기 때문에. 그리고 종합 비타민은 드십시오. 그래서 비타민 C 한 알 정도, 그다음에 연세가 이제 65세 이상이면 비타민 E, 토코페롤 같은 걸 드시면 치매 예방,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루에 6잔 이상 물을 드셔야 됩니다. 물 많이 드시는 분들 요새 없습니다. 물이 싫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피랑 우리 몸은 물이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물 유지하시는 게 수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면 굉장히 유명한 모리스라는 박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중년인 경우에는 생선과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을 먹었을 때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고 오메가3가 많이 포함된 생선이 주로 등푸른 생선이다. 연어,
참치, 정어리, 뭐 꽁치, 청어, 그다음에 콜레스테롤과 포화 지방산은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지혈증을 반드시 잘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으로 이제 사고를 하시고 봉사하시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음의 화평, 긍정적인 사고, 감사하는 마음인데 보면 수녀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행, 불행은 내 마음에 있는 굉장히 어떠한 이 스노우덴 교수님이란 분이 어떤 수녀분들의 모든 뇌를 받았어요. 나중에 사후 기증을 받아서 딱 열어봤더니 실제로 정말 치매가 오고 뇌졸중이 왔을 것 같은 이 수녀님은 굉장히 뇌가 건강했고, 어떤 수녀님은 90까지 너무 건강하게 교수도 하시고 아이들도 가르쳤고 이런 분이 절대 치매가 아닐 거라는 분은 뇌를 딱 열어봤더니 완전 치매 뇌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두 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한 분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하셨고, 한 분은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과학적인 증거보다 훨씬 더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생활이 있다는 걸 저는 항상 환자를 보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방법으로는 취미 활동, 독서, 글쓰기, 글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타자 치는 것보다. 그리고 모임에 참가하시고 사회생활, 봉사생활 하시는 게 중요하고, 머리를 많이 쓰시면 치매에 덜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울증 치료. 가장 중요한 게 우울증은 치매를 유발하고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웃어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웃으면서 다시 웃음이 유발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웃을 때 뭐가 나오냐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세로토닌이 건강, 젊음을 유지시켜주고 우울증을 예방하게 해주고,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자꾸 웃게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밝게 살아야 되고, 만약에 내가 요새 너무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많이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 남자분들은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여성분들은 갱년기, 폐경기가 오면서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화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뇌에 영향을 줘서 인지기능, 우울감, 심리적인 원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갱년기는 폐경기 전후 전 3, 후 3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때만 잘 유지를 하시면 다시 뇌와 이런 심리적인 마음의 행복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꼭 그러한 상황을 아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뇌 건강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을 때 우리가 잘 조절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혈압은 정상 수치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130에 80 이하로 낮추셔야 되고, 그다음에 고지혈증은 200 이상일 때, 그다음에 공복시 혈당이 115 이상이면 저희가 약을 먹고 건강하게 사셔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은 하루 최소 얼마? 30분에서 150분까지. 그러면 오늘 30분 했으니까 내일 갑자기 150분을 걸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단계별로 서서히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비만. 뚱뚱해도 안 되고 너무 마르셔도 안 돼요. 네, 중년기 때는 약간 더 날씬하게 유지를 하시고, 60세가 넘어가면 다이어트를 하시면 치매나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술과 담배는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주변에 저희가 교회 믿음 생활 하시면서도 술과 담배를 못 끊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거의 모든 게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인데, 우리 건강에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사시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우울증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한번 웃어보세요. 웃고, 그다음에 또 이 사회생활, 봉사생활 열심히 하시고, 실제로 심각한 우울증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를 단기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의 뇌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뇌는 지금 제가 4번에 걸쳐서 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뇌는 한 번 망가지면 되살아나기가 힘듭니다. 유일한 방법은 뇌세포는 50세 이후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일선에서 계속 뇌세포가 죽지 않도록 유지하고 그리고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신경 연결다리인 시냅스를 강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런 방법이 바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성경 암송하시고 기도 생활하시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면도 건강하게 다 잘 잘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고 날씬하게 바쁘니까 날씬하잖아요. 그렇죠? 날씬하게 자기 몸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 시간까지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세상에 존재하는 질병은 10만 가지 이상입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은 9가지 정도에 완치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고혈압, 당뇨, 치매, 뇌졸중 이런 것들을 미리 저희가 알고 조절하고 예방하고 그다음에 약간은 정상 상태로 돌릴 수 있지만 고혈압, 당뇨 완전히 병으로 가게 되면 정상 이전 상태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전에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한 이렇게 물론 제 성경에서 오래 사는 무드셀라만큼은 저희가 지금 못 살지만 2030년이 되면 150살 평균 앞으로 10년 있을 일입니다. 10년 후에 우리가 겪을 일이니까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150살까지 산다고 할 때 어떻게 건강을 지킬 것이냐. 제가 수녀 연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시면 돼요. 보시면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라고 잠언서에 말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 마음속에 지키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잠언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고요. 성경 말씀을 따라 지키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질병을 일으키는 3가지 요소는 바로 생활 습관, 그다음에 환경 요인, 그다음에 유전. 근데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를 저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형제를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데 이러한 가족력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근심, 걱정. 하나님께 믿음 생활 하시면서도 근심, 걱정 늘어지는 이러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내어놓는다라는 그 자세를 항상 훈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시면서 서로 화내시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게으르지 않는 기도 생활.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 말씀, 그다음에 기도, 그리고 성경 암송 이렇게 3가지만 하시고 운동만 더 하신다고 하면 우리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이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해서 4번에 걸쳐서 뇌 질환, 뇌 건강을 이렇게 건강하게 이제 지키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 앉아 계시는 우리 방청객,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다음에 시청하시는 시청자, 우리 신도님들께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건강의 복의 비밀이 거기 안에 다 있다는 걸 전 매일매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건강한 뇌 건강 지키시면서 우리 건강하게 다시 만나 뵙는 그날을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